자, 그러면 문제, 여러분 교재 63쪽에 있는 문제 6번하고 7번하고 한번 풀어볼래요? 6번, 7번. 도선의 전기저항과 관련된 문제가 63쪽에 6번과 7번입니다.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시간 맨날 그래서 시험 보는 거예요. 이번 시간 끝나고 오늘은 백지도 없고 데일리도 없고 독서도 없고 모의고사만 보고 가면 돼. 일단 월만 모평. 모평 보는 날은 모의고사 시험만 보고 채점 받고 틀린 거 오답 고치고 확인 받고 시험지 제출하고 가시면 돼요. 시험 보는 날은 공부해 와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고생했다고 시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월말 모의평가 보는 날. 틀린 것도 없지. 틀린 거 책 찾아보면서 오답 고쳐서 확인 받고 그리고 또 틀리면은 설명 듣고 바로 가요. 또 고치지 말고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럼 원래 하던 곳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하는 데서 똑같은데 오늘 백지도 없고 DT도 없고 독서도 없는 대신에 모의고사 시험지만 받아서 일단은 모의고사 보고 내서 채점 받고 그리고 틀렸다고 다시 주면은 책 찾아보면서 오답 고치고 고쳐놓은 거 마지막 확인 받고 시험지 내고 가시면 돼요. 가서 바로 시험 바로 시험만 보면 몇 돼요. 문제예요? 25문제. 오. 반드시 서술형도 나와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보는 거는 서술형도 있어야 돼. 우리 여기 책에 있는 서술형 논도 나와요.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를 써라. 그럼 뭐겠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쵸?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 확인 들어갈게요. 6번.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에 OX입니다.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배열되어 있는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전기저항이 생겨요. 그럼 6번에 1번 O. 자, 그럼 이제 6번에 2번. 물질의 단면적이 같을 때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당연하겠죠. O. 그럼 세 번째. 물질의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이 넓을수록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은 뭐해지겠어요?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X. 그래서 6번 문제는 OOX예요. 자, 7번. 단면적이 1mm 제곱이고 길이가 1m인 A의 저항과 단면적이 3mm이고 길이가 2m인 B의 저항이 있어. 그럼 도선 B의 저항은 A의 저항의 몇 배입니까? 자, 그러면 A는 1이야.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이고 길이가 1m. 자,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B는 단면적이 3제곱밀리미터이고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가 2m. 자, B의 저항은 A의 몇 배인가 물어. 그럼 문제 갑니다. B는 A에 비해서 단면적이 몇 배 커요? 단면적이 3배 커요. 그리고 길이는 몇 배 길어요? 길이는 2배 길어요. 그럼 도선의 전기저항은 단면적 분의 길이네요. 그럼 얘는 몇 배다? 3분의 2배가 되겠죠. 단면적 분의 길이니까 3분의 2배.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 풀어내는 거 크게 문제 없이 풀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뒤로 우리 여기에서 뒤에 있는 문제에서 몇 번 한번 풀어보십니까? 하고 오늘 칠판을 잠깐 지워야 되니까 68쪽에 있던 아까 문제에 이어서 한번 풀어주세요. 칠판 잠깐 지울 동안에. 자, 그럼 이제 전기저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배워요. 누구? 옴. 옴이라는 사람 엄청 중요하죠. 옴의 법칙. 저번 시간에도 정리해줬어요. 옴의 법칙. 자,
독일과학자 옴이라는 사람이 옴의 법칙을 발표했는데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한 줄로 정리한 게 뭐였다? 옴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옴의 법칙은 전류 I는 전압 V에 뭐 하고 비례하고 저항 R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핵과 충돌하는 저항 R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이 한 문장이 유명한 옴의 법칙이야. 유명한 옴의 법칙.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유명한 옴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속시처럼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했어. 전류 I는 무엇입니까?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그래서 I는 VR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I는 전압, 분자에는 비례하고 분모에는 반비례해요. 그럼 요거를 물으면 V는 IR 이렇게 해주면 되죠? IR이고 R을 물으면 바꿔주면 돼요. R은 I분의 V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네요. 그래프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전류와 저항.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전류와 전압은요 뭐 합니까? 그리고 전압과 저항은 뭐 합니까? 전류와 저항은 뭐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항이 일정할 때, 얘는 누가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는 비례. 그럼 얘는요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도 비례. 그리고 얘는 누가 일정할 때입니까?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옴의 법칙이에요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옴의 법칙. 자, 그럼 이제 옴의 법칙 기본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답이 뭔지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여기가 전압 V, 여기가 전류 암페어, 여기가 저항 옴이에요. 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압이 20V래. 전류가 기억이래. 저항이 5옴이래. 자, 기억 구해보라는 거야. 얘가 1번 문제. 1번.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전류가 2A래. 저항이 3옴이래. 전압을 구해보래. 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압이 20V래. 그리고 전류가 5A래. 저항을 한번 구해보래. 자, 요렇게 1, 2, 3번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가장 기본인 노말 문제야. 기본.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구해봐요.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야. 기본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암산으로 금방 되는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친구도 있으니까 손으로 써가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들어갈게요. 첫 번째 거 전류 물었네요. 아, 쌤 얘는요. I는요. 얼분의 V래요. 그럼 얼 5옴분의 V 20V래요. 5, 4, 20, 4A네요. 끝.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물었어. 2번을 물었는데 V를 구하라. 그럼 V는 I 얼이네요. 그럼 I 2A 곱하기 3옴이네요. 2, 3은 6V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는요. 저항 구하래요. 얼은요. 자리 바꾸면 되네요. I분의 V예요. 그럼 5A분의 20V니까 얼마 됐어요? 4옴입니다. 얘는 4옴이에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옴의 법칙 기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응용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살짝 응용 들어가요. 요렇게. 자, 요렇게 가는데요. 여기에 연결된, 여기에 전압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전압계에서 얼마를 가리키는가 하면 여기에 10V를 가리키면 돼요.
10V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얼마를 가리킵니까? 하고 물으면 5ohm을 가리킨대요. 그럼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값은 몇 암페어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쌤, 그럼 뭐라고요? 응용하라는 뜻이군요. 전압계가 10V이고 저항이 5ohm이면 전류계는 몇 암페어입니까? 오음의 법칙 이용하라는 거네요. 따라서 전류 I는 얼분의 V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5ohm분의 10V니까 몇 암페어예요? 전류계에 측정되는 값은 2A니까 마이너스 단자는 무엇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까? 5A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바로 풀러갑니다. 8번, 9번, 10번 오음의 법칙 계산 문제 바로 풀어보세요. 63쪽에 8, 9, 10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요 공식. 요 공식 이용해서 8, 9, 10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들어갈게요. 8번 보시면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 1.5V. 1.5V의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는데 얼마래요? 저항이 155이래요. 155.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묻는 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입니까? 전류의 세기는 몇 밀리암페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오음의 법칙에서 I 구하는 공식. I는 얼분의 V입니다. 그런가요? 여기에서 150ohm분의 1.5V야. 그럼 요거 한 칸 뒤로 가니까 1500분의 15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요거 약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100분의 1. 그럼 0.01A. 근데 요거를 밀리암페어로 바꾸라네요. 그럼 여기다 뭐 곱해주면 돼요? 1000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10밀리암페어입니다. 단위 환산하는 거 물어봅니다. 단위 환산하는 거. 그죠? 암페어와 밀리암페어는 뭐가 중요하다? 단위 환산.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가서 볼게요. 9번 문제 보시면 전류계와 전압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하는가면 전압을 구하래. 이게 몇 볼트니 이거 구해달래.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저항이 얼마인가 하면 저항이 100ohm이라고 주어졌어. 100ohm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연결된 전류계. 전류계의 전류가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100mA로 주어지면서 전압 구하래. 전압 구하래. 자, 100ohm. 요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전압 구하는 공식 여기야. V는 IR이야. 전압 V는 I 곱하기 R이네요. 그런데 단위 환산만 하면 돼. 100mA 단위 환산 0.1A
1000분의 100이니까 0.1A. 그럼 이제 다 됐네요. 따라서 V는 0.1A 곱하기 100ohm이니까 몇 볼트가 답이다? 10볼트가 답입니다. 그래서 9번에다 10볼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러 가요. 10번 문제를 보러 갔는데 이제 얘가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 선배님들이 헷갈려서 많이 태어나왔어요. X축이 전압 V래. 볼트. 그 다음 Y축이 전류. 뭐래? 암페어래, 암페어. 암페어.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어. 주어졌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6암페어. 여기가 몇 ohm이래? 몇 볼트라고 돼 있는 거? 30볼트. 그럼 가요. I는 얼분의 V야. 얼분의 V. 그러면 여기에서 얼은 I분의 V야. 그럼 여러분 잘해요. 얼은 저항은 전류분의 6A 분의 몇 볼트? 30볼트입니다. 그래서 몇 ohm이다? 5.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자 이제 여기에서 요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우리 항상 수학에서 배웠어. X축분의 Y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기울기야. 그럼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야. 그럼 딱 보니까 이 공식 뭐 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저항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저항의 역수. 뒤집어졌습니다. 공식이 뒤집어진 건 무엇을 의미한다? 저항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공식에서 X축분의 Y축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고 저항을 물었을 때는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이거 조심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63쪽에 작은 네모 상자 들어가서 첫 번째 네모 상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갖다가 뭐라고 해주면 돼요? 전기 저항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 저항의 단위는 이거 쓰기 되게 지랄 같아요. 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단위는. 그 다음 두 번째, 전기 저항은 물질의 도선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에 비례하고 도선의 무엇에 반비례합니까? 단면적. 단면적이 굵기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 가셔서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무슨 법칙이다?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면서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무엇이다?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항의 연결로 가서 문제 풀어보는데 저항의 연결로 가서 문제 푸는 거 칠판 지울 동안에 여러분이 몇 쪽을 한번 풀어보시는가면요. 67쪽. 67쪽 문제 여기서 잠깐 나와요. 여기서 잠깐. 자, 유제 1번, 2번, 3번, 4번 나옵니다. 요게 바로 오음의 법칙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서 67쪽에 있는 유제 1번에서 유제 4번까지 오음의 법칙 그래프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됐죠? 그럼 요 그래프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푸시면 오음의 법칙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7쪽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자꾸 보면서 생각하면서 계산해주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는 부분이 아니고 뭐합니까? 기본 공식을 외우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내년부터 학교 시험 보실 때 훨씬 유리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중간고사가 시행된대요. 여러분 선배님들은 중간고사 없이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3번 봤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뭐 됩니까? 완화되면서 4번 다 중학교 2학년 시험 시행한대요. 그럼 요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7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본인이 풀었는 거 하고 설명해 주는 거 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유제 1번은 무엇입니까? 하고 봐요. 유제 1번은 보시면 가 니크롬선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저항. 그럼 저항 R은 I분의 V야.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 딱 집어서 요렇게 가서 보세요. 요렇게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만 딱 집어서 갔더니 가는요 15일 때 1.5래. 자, 그럼 이제 15가 뭐야? 암페어의 값이야. 그럼 얘는 15 암페어 분의 1.5 볼트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한 칸 뒤로 가면 15고 얘는 150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10분의 1이니까 0.15미 나와주겠죠. 그래서 답은 0.15,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니크롬선 바다의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저항의 크기. 자, 그럼 보세요. 원래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분의 뭐다? X축분의 Y축이야. X축분의 Y축이니까 전압분의 전류야. 근데 우리 저항 구하는 공식은 저항은 I분의 V인데 이 공식이 뒤집어졌네요. 그럼 얘는 무엇을 의미한다? 저항분의 1. 저항의 역수를 의미해요. 역수.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저항이 크다는 거야.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라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저항이 뭐 합니까? 큽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다 나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 나가. 자, 그 다음 이제 유제 3번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유제 3번에 나오는 그림을 봤더니 이제 얘는 여기가 전류예요. X축이 전류 암페어이고 Y축이 무엇입니까? 전압 볼트예요. 볼트이면서 A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 B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A, B. 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둘 다 4A. 4A일 때 A는 얼마입니까? 하면 12V. B는 얼마입니까? 하고 보니까 6V.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오른쪽 그림은 재질이 같은 두 니크롬선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른 전압을 나타낸 것이야. 니크롬선 A와 B의 저항의 B는 얼마입니까? 자, 그럼 갑니다. 그래프의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X축분의 Y축이야. X축분의 Y축인데 X축이 뭐야? 전류고 Y축이 뭐야? 전압이야. 아, 그럼 얘는 I, V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저항.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항. 저항을 의미합니다. 역수가 아니고 저항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항의 B는요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의 B야. 그럼 12대 6은 몇 대 몇? 2대 1. 따라서 A 대 B는 뭐다? 2대 1이
저항의 B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기울기의 B.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유제 4번. 유제 4번을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또 뒤집어졌어. 헷갈리라고. X축이 이번에 무엇입니까? 하면 전압이에요. 전압 볼트이고 Y축이 무엇입니까? 하면 전류 암페어예요. 암페어라고 되어 있고 A하고 B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프의 기울기 A와 그래프의 기울기 누가 주어졌습니까? B가 주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프의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는 항상 X축분의 Y축이에요. 전압분의 전류야. 그럼 얘는 V분의 I니까 저항이 뒤집어진 거죠. 그럼 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저항의 무엇을 의미한다? 역수. 따라서 저항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갑니다. 기억.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A의 저항은 B의 저항에 얼마입니까? B가 저항이 더 크대. 근데 여기에서 잘 봐. 똑같이 1일 때 작은 숫자 봐요. 똑같이 1일 때 B는 1이고 A는 2래. 그러면 저항은 B가 A보다 어떻게 됩니까? 2배 크죠? 그럼 A는 B보다 2분의 1배 작습니다. 그다음 A와 B의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는요, B의 길이가 A의 길이보다 저항이 크죠? 저항이 큰 B가 길이는 길어야 돼요. 단면적은 작아야 되고. 그래서 저항이 큰 B가 무엇이 크다? 도선의 길이는 B가 A보다 길고 도선의 단면적. 단면적은 B보다 A가 커요. 저항이 작을수록 굵고 저항이 클수록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보면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저항의 연결로 갑시다. 저항은요, 직렬 연결하는 아이하고 병렬 연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경우가 있다? 혼합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직렬하고 병렬로 볼게요. 우리 강의실 보세요. 우리 강의실은 한꺼번에 불이 꺼졌다가 한꺼번에 켜져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등들은 전부 다 무슨 연결이다? 직렬이야. 근데 우리 강의실에 불을 껐다고 해서 다른 강의실에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럼 다른 강의실과 우리 강의실은 병렬 연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방과 거실과 여러분 방과 세탁실과 화장실, 드레스룸은 모두 병렬 연결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집 가전제품은 전부 다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입니다. 내가 TV를 켰다고 해서 모든 가전제품이 켜지는 거 아니고 내가 컴퓨터를 껐다고 해서 모든 가전제품이 꺼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저항에서 저항의 연결을 가서 볼게요. 연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항의 직렬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야. 건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될 게 직렬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전구, 두 번째 전구가 나란하게 직렬하게 연결된 것처럼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이 나란하게 연결된 요게 무슨 연결이다? 직렬 연결이 들어가요. 그럼 병렬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 있고 스위치 있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된 거야. 아래층에 한 놈 있고 위층에 한 놈 있는 거야. 이렇게. 아래층, 위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래층에 있는 놈, 위층에 있는 놈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 자, 그래서 나란히 연결되는 게 무슨 연결에 들어갑니까? 직렬 연결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래층, 위층으로 연결되는 게 무슨 연결에 들어갑니까? 병렬 연결에 들어갑니다. 병렬 연결이 들어가요. 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직렬은 뭐예요? 터널이 길어지는 거예요.
도선의 단면적은 그대로인데 길이가 길어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직렬 연결일 때는 전체 저항이 뭐해진다? 커집니다. 커져요. 그런데 병렬은요, 길이는 그대로인데 굵기가 굵어지는 거야. 단면적이 굵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병렬로 자꾸 연결해주면 무슨 저항이? 전체 저항이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작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 화재 날 때 무슨 연결하지 말라고 했어? 문어발 연결이죠? 자, 보세요.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 콘센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내가 뭘 연결하는 거야? TV를 연결했어. 여기에 뭘 연결했어? 냉장고를 연결했어.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콘센트를 연결했어. 이렇게. 콘센트를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뭘 연결했어? 뭐? 에어프라이어기를 연결했어. 여기에다가 뭘 연결했어? 전자레인지를 연결했어. 그 다음 또 여기에다가 콘센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또 뭐 하는 거예요? 휴대폰 충전기 연결하고요. 여기에다가 컴퓨터 연결하고요. 여기에다가 선풍기 연결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병렬 연결을 계속 해주면 전체 저항이 자꾸 줄어들어. 그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압은 220V예요. 220V인데 뭐 하는 거야? 전체 저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연결하는 만큼 저항이 뭐 하는 거야? 쭉쭉쭉 줄어들어. 저항이 자꾸 줄어들면 여기 IR이야. IR인데 전압은 일정한데 전체 저항이 자꾸 줄어들면 전체 결과 자꾸 커지겠죠. 얘가 자꾸 줄어들면 얘는 자꾸 커져야 이게 일정해지는 거야. 그럼 얘가 자꾸 커지니까 뭐가 되겠어? 가전류. 가전류가 흘러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게 문어발식 병렬 연결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은 문어발식으로 병렬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의 전기 배선도는 무슨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병렬. 그래야 내가 화장실 불을 켰다고 해서 다른 방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보세요. 전체 저항이 커지는데 이제 약속을 해. 약속을. 요렇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때 첫 번째 걸리는 저항을 뭐라고 두자? R1이라고 두자. 첫 번째 걸리는 저항을 R1이라고 두고 두 번째 걸리는 저항을 R2라고 두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I1이라고 두고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I2라고 두고 그 다음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두고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순서. 자,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약속을 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위에 있는 I를 1이라고 두고 밑에 있는 I를 2라고 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자, 병렬로 흐를 때 위쪽에 있는 I를 첫 번째 저항이라고 두고 아래쪽에 있는 저항을 두 번째 저항이라고 두자. 약속. 그럼 위쪽에 걸리는 전류를 I1, 아래쪽에 걸리는 I를 I2. 그럼 위쪽에 걸리는 I를 V1, 아래쪽에 걸리는 I를 V2라고 둡시다. 약속한 거야, 약속. 됐죠? 됐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갑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여기에 물이 흘러가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직렬 연결은 바로 이거야. 여기. 저 물레방아가 이렇게 하나 있다는 거야. 물레방아가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에 또 물레방아가 하나 있다는 거야. 물레방아. 자, 그럼 이렇게 물이 흘러가. 물의 양. 물의 양. 자, 첫 번째 물레방아를 돌리고 나온 물의 양이나 두 번째 물레방아를 돌고 나온 물의 양이나 물의 양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 뭐예요? 내가 가다가 물레방아를 한번 돌리고 또 한번 돌렸어도 물이 흐르는 속도가 좀 늦어졌겠죠? 하지만 물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이 물의 양이 바로 무엇에 들어갑니까? 전하의 양. 전하의 양이 바로 뭐가 된다?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레방아를 돌릴 때 물의 양이나 물레방아를 돌리고 나온 물의 양이나 두 번째를 돌리고 나온 물의 양은 불변입니다. 즉 전하의 양은 불변입니다. 전하의 양은 무슨 값이 일정하다? 전류값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직렬 연결일 때 전체 저항은 증가하지만 직렬 연결일 때 무슨 값은? 전류값은 일정합니다. 일정. 이게 문제푸는 열쇠야. 전류값이 일정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면은 이건 거야. 전체 전류가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나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항상 어떻다? 같다 이 말이야. 같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낸다? 전체 전류 I는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이나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 I2나 같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 나올 때 I1 대 I2는 같으니까 항상 1대 1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같아요. 물의 양이 같은 것처럼 전류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했죠. 그럼 전체 저항은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을 더해주면 전체 저항이에요. 저항 증가한다. 그래서 직렬로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쭉쭉쭉 커집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은 직렬일 때는 더해준 값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어때요? 하고 물어요. 그럼 얘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두 놈이 걸려있는 건 피자를 두 사람이 나눠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는 옴의 법칙에서 나와요. 자,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옴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V는 IR이야. 그럼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은 I1 곱하기 R1이야. 옴의 법칙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2야. V2는 옴의 법칙에서 I2 곱하기 R2입니다. 자, 이때 잘 봐요. I 값이 뭐 하다 있어? 같다고 했어. I 값이 같다고 했어. 같으면 V1은 저항에 뭐해요? 비례하겠죠? 맞죠? 따라서 V1 대 V2는 R1 대 R2. 전압의 비는 저항의 비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 푸는 포인트, 킬링 포인트가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값이 같아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문제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병렬 연결 가요. 병렬 연결은 어때요? 하고 묻습니다. 각 가정의 모든 가전제품을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는 TV에 걸리는 전압이나 세탁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우리 냉장고에 걸리는 전압이나 에어컨에 걸리는 전압이 항상 뭐하라고? 일정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 일정하라고? 전압값이 일정하라고. 그럼 이 말이야. 전체 전압이나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압값은 항상 뭐하다? 같다. 그래서 전체 전압이나 R1에 걸리는 전압이나 R2에 걸리는 전압이나 항상 뭐하다? 같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 두 번째 걸리는 저항의 전압과 항상 그 값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따라서 전압의 비가 뭐다? 병렬일 때는 1대1입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 푸는 뭐예요? 키포인트예요. 전압값이 같아요. 자, 그러면 도선을 병렬로 연결하는 것은 저항이 작아지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할과 같아요.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뭐와 같다? 합과 같습니다. 합. 역수의 합과 같습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저항의 역수 더하기 두 번째 저항의 역수 세 번째 저항의 역수의 합은 전체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병렬은 많이 연결하면 많이 연결해서 분의 1, 분의 1, 분의 1로 점점점 전체 저항이 작아집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 인간은 편안함을 써먹어요. 몇 개? 3개가 아니고 2개일 때. 2개일 때만 해요. 그래서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R3까지 이렇게 나와. 전체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은데 2개일 때만 가는 거야. 이제 2개일 때는 수학에서 배웠다 이거야. 자, 보세요. 2개일 때 R분의 1은 요거 뭐예요? 통분해요. 통분할 때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죠. R1 곱하기 R2. 그럼 여기에는 뭐 곱해주면 돼요? R2 곱해주면 되고
여기에는 뭐 곱해주면 돼요? R1 곱해주면 통분되죠? 그죠? 수학에서 배운 거? 그 다음 우리가 이 수학한 걸 바꿔요. 뒤집어요. R은? 그럼 얘도 뒤집어 놓어요.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입니다. 요렇게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공식을 사먹어요. 공식을 사먹습니다. 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해요.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전체 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한다? 병렬일 때는 더하고 곱하세요. 뭐? 이거를 통분을 해서 뒤집어줘서 요 공식을 써먹어요. 2개일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3개일 때는 못 써먹어요. 그래서 전체 저항이 몇 개일 때만 2개일 때만 전체 저항이 몇 개일 때만 2개가 병렬로 연결됐습니다. 몇 개가? 2개가 병렬이에요. 2개가 병렬 1 병만 3개일 때는 못 써먹어요. 병만 전체 저항 R은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입니다. 요 공식을 써먹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서 시험 문제 많이 활용해요. 3개일 때는 분의 1, 분의 1, 분의 1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I1. 자, 그럼 여기서 갑니다. I1은 R1분의 V1이야. 그럼 여기에서 I2는 R2분의 V2야. 막 기호 나오니까 대가리 막 아프죠? 그래도 그냥 하나하나 보시면 쉬워요. 숫자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전압값이 같대. 그럼 잘 봐. 얘가 1이고 얘가 1이야. 전압값이 같으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겠네요. 따라서 전류의 비는 저항에 비례한다. 분의 1, 분의 1보다 반비례해요. 따라서 결론은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따라서 결론 I1 대 I2는 R1분의 1대 R2분의 1입니다. 그럼 전류와 저항은 뭐한다?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전류와 저항은 뭐한다? 반비례. 이렇게 병렬 연결 공식을 통해서도 ohm의 법칙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기본 개념이야. 우리 책에 있는 기본 개념을 설명해줬어. 그럼 막상 실전에서는 어떻게 풉니까? 실전 문제로 갈게요. 얘 보세요. 얘 보시면 이렇게 돼요. 직렬 연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여기에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 자, 내가 건전지에다가 얼마의 전압을 걸어줬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걸어줬는가 하면 30V를 걸어줬어.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저항에 10ohm을 줬어. 두 번째 저항에 얼마를 줬는가 하면 20ohm을 줬어. 20ohm을 줬어. 자, 요렇게 주면서 문제 1번 뭐 구하라고 나오는가 하면 전체 저항 구하라. 이렇게 나와. 전체 저항, 합성 저항 나와. 전체 저항은 몇 ohm이니? 이렇게 물어봐. 그 다음 두 번째 뭐 구하라고 나오는가 하면 전체 전류 구하라. 전체 전류 I는 몇 암페어니 구하래. 전체 전류 I는 그 다음 세 번째 10ohm에 걸리는 전압 대 20ohm에 걸리는 전압의 무엇을 구하라? B를 구하래. 몇 대 몇이? B를 구하라. 이렇게 세 문제 딱 나왔어. 자, 그럼 이제 칠판 봐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가 하면 전체 저항을 구하래. 직렬은 저항이 길어지는 거니까 직렬일 땐 더해주면 돼. 그럼 답은 뭐예요? 10 더하기 20. 그래서 35이야. 어려운 거 없어. 나란히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은 더해만 주시면 답이에요. 그럼 이제 전체 전류 I는요, 뭐에 의해서 ohm의 법칙. I는 R분의 V야. 그럼 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를 물었으니까 전체 전압을 내주면 돼요. 전체 전압. 나 위에서 전체 저항 구했어요. 얼마라고? 30ohm이라고. 그리고 전체 전압 주어졌어. 30V라고. 전체 전류는 30ohm분의 30V니까 얼마? 1A입니다. 전체 전류는 1A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ohm에 걸리는 전압과 20ohm에 걸리는 전압은요?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원리 원칙대로 한번 계산하면 돼요. V1은 I1 곱하기 R1이고요. V2는요, I2 곱하기 R2
같아요. 자, 그런데 전류값이 같대. 그럼 V1은 1 곱하기 15옴이고요. 그 다음 V2는요 1 곱하기 20옴이에요. 그럼 얘는 10V 대 20V. 어차피 1대2죠. 저항의 비하고 똑같아요. 10옴 대 25옴이니까 몇 대 몇이다? 1대2. 계산할 필요 없어요. 직렬일 때는 저항의 비가 전압의 비하고 같습니다. 계산에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요게 바로 무슨 연결이다? 직렬 연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바로 이거 얘 안 풀어보라고 했어요. 직렬 연결 바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65쪽에 12번 문제 바로 보세요. 65쪽에 12번 문제 바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 확인 들어갈게요. 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3옴과 6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 전류의 세기를 물었어. 그러면 전체 전류를 보여주면 돼요. 전체 전류. 그럼 뭐예요? 저항을 더하셔야 돼요. 3옴 더하기 6옴. 그러면 얼마? 9옴 분의. 전압은 얼마다? 18V. 그래서 전압은 몇 암페어? 2암페어. 그럼 여기도 2A 걸리고 여기도 2A 걸린다는 거야. 전류값이 어때서? 같아서. 똑같이 2A 걸려요. 전체도 2A. 무조건 2A로 전체 전류값은 같습니다. 직렬일 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3옴에 걸리는 전압은요. 3옴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이에요. 23은 6V. 그럼 얘는요. V는 IR이에요. 6이 12V. 그럼 몇 대면? 1대2, 1대2.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는 2A 곱하기 3옴에서 6V라고 해주면 되고, 세 번째 답은 1대2라고 해주면 돼요. 따라서 1번의 답은 몇 암페어? 2A. 2번의 답은요, 2A 곱하기 3옴 하셔서 6V. 3번의 답은 얘가 6V고 얘가 12V예요. 6V 대 12V니까 답은 1대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A, 6V, 2, 3, 1대2 이렇게 해주면 직렬이 끝납니다. 직렬.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렬은 어디에 연결됩니까? 과전류가 흘렀을 때 퓨즈가 끊어지는 퓨즈라든지, 그 다음 직렬 연결은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나게 많은 전구 있잖아. 그게 병렬로 연결돼 있으면 우리는 키다가 죽고 끄다가 죽어요. 직렬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가 고장나도 다르게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여러 줄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거예요. 그 한 줄은 전부 다 직렬 연결입니다. 그 다음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화재 경보기. 화재 경보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직렬로 연결되어야 다이렉트로 모든 전원을 차단해 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화재 경보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병렬 연결 산수 계산하러 갑시다. 얘는 계산 문제가 중요해요.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이제 병렬 예를 들어볼게요. 위층에 하나, 아래층에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렬. 자, 병렬 연결인데 아까하고 똑같이 갈게요. 여기 18V라고 주어졌어. 여기에 3옴이라고 주어지고 여기에 6옴이라고 주어졌어. 자, 요게 병렬이야. 그럼 병렬 문제 풀 때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병렬은 무엇이 똑같다? 전압이 똑같다. 그럼 전체 전압이 18이래.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거 여기에다 18V, 18V 적어주면 돼요. 왜? 전압이 똑같으니까. 이거 제일 먼저 해주면 돼. 자, 병렬이든 무조건 전압이 같으니까 18, 18 적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가장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으면 전류 구하면 돼요. 여기 쌤 전류 I1은 R1분의 V1이야. 그런데 3옴분의 18V네요. 그럼 얘는 얼마야? 6A.
자, 그럼 I2 구합니다. R2분의 V2야. 그럼 얘는 6옴분의 18V니까 몇 암페어? 2암페어. 그럼 병렬은요, 전류값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그럼 병렬은 갑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병렬 연결이라는 건 여기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야?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장애물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에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물이 와. 물의 양이. 이렇게 물의 양이 와요. 이렇게 물의 양이 와서 나누어졌다가 다시 합쳐져요. 합쳐져서 물의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은 항상 어때요? 같죠? 이 물의 양은 나누어진 걸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그럼 물의 양이 전류야. 전체 전류입니다. 자, 전체 전류가 들어가서 전체 전류가 나와. 전체 전류가 나오는데 물의 양은 들어간 거나 나온 거나 똑같아. 그러면 물의 양은 뭐 해준 것만 구해주면 돼요? 나누어진 거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위쪽으로 간 거하고 아래쪽으로 간 거하고 뭐 해주면 돼요? R1에 걸리는 전류하고 R2에 걸리는 전류하고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전체 전류입니다. 그래서 병렬의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전체 전류가 들어가면 전체 전류는 I1과 I2에 들어가는 전류를 뭐 해주면 돼요? 다시 더해주면 그대로 나와요. 그럼 병렬에서 전체 전류는요, I는 I1 더하기 I2입니다. 요게 이렇게 들어갔잖아. 얘는 전체 전류가 같은데 얘는 전체 전류가 합이 되는 겁니다. 합. 그죠? 요거를 나중에 설명해줘야 쉽게 기억할 것 같아서 나중에 설명했어요. 자, 물의 양이 들어가서 장애물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다시 나오는 물의 양은 똑같아요. 그럼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똑같아요? 전체 전류는 똑같아요. 그런데 장애물에 의해서 나누어진 걸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전체 물의 양이니까 나누어진 게 바로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와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합입니다. 그럼 전체 전류는 6과 2의 합이니까 얼마? 8A. 8A. 이렇게 8A, 8A. 그래서 8이 가서 6과 2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8A로 나와주는 게 뭐예요? 병렬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연결입니까? 병렬 연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저항 구하는 방법은 두 개예요. 전체 저항을 구해라. 그럼 R은 I분의 V로 구해면 돼요. 전체 전류분의 전체 전압. 그래서 8A분의 뭐 18V 이렇게 해서 구해주셔도 돼요. 8A분의 18V 해가지고 얘는 248, 28에 298. 그럼 얘는 428, 45. 4일은 4? 아이씨. 산수가 안 된다. 2.25. 뭐가 되겠어요? 오음이 되겠죠. 맞죠? 산수가 안 돼요, 쌤이. 산수가. 자,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고, 또는요, 각정합. R1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럼 얘 통분해요. 6분의. 요거 가면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3? 맞나? 뭘 잘못했지? 산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한 거 있어요? 아, 산수가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여기에서 통분하니까 2 곱해주면 되고, 그럼 여기에도 뭐 곱해주면 돼요? 2 곱해주면 6, 6. 요렇게 해서 얼마 나옵니까? 6분의 3. 6분의 3이니까 저항 R은 2. 그럼 이거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바보. 6, 3, 18이네. 야, 쌤이 틀리면 얘기를 해줘야지. 쌤 산수 더럽게 못하는데. 이렇게 돼요. 뭔가 이상하다 했지. 자, 그럼 여기에 9A. 9A니까 몇 옴 나오겠어요? 2. 그럼 얘도 2옴.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쌤처럼 산수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알겠죠? 산수가 안 돼. 가끔가다 쌤이 산수 틀리면 지적해줘요. 알겠죠? 자, 그럼 13번 문제 여러분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13번은 쌤보다 숫자가 더 작아. 36, 18이 아니고 36, 6으로 나와 있어요. 산수가 안 되네, 산수가.
표현이 금방 풀었나 보네? 자, 그럼 이제 확인 들어갈게요. 3옴, 6옴, 6볼트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병렬에서는 전압값이 똑같다. 그럼 6볼트 똑같이 적어주세요. 가장 먼저 해야 돼요. 6볼트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구할 수 있어요? I 구할 수 있어요. I는 얼분의 V죠. 그럼 3옴분의 6볼트니까 2A. 자, I는 얼분의 V예요. 얼분의 V니까 6옴분의 6볼트니까 1A. 그럼 얼마가 들어가서? 3A가 들어가서 2A, 1A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얼마로 나온다? 3A로 나와주는 거겠죠. I는 나누어진 걸 더해주면 전체 전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압값은 일정해. 6볼트로 일정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갑니다. 두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3옴과 6옴에 걸리는 전압은요? 몇 볼트로 일정하다? 병렬이니까 6볼트로 일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그럼 이제 두 번째,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옴에 흐르는 전류 I는 무엇입니까? 얼분의 V예요. 그러면 얼이 얼마다? 3옴이고 V가 6볼트니까 몇 암페어입니까? 2암페어입니다. 그래서 답 2암페어 해주시면 돼요. 자, 3번. 3옴과 6옴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요? 자, 2암페어, 1암페어니까 전류의 비는 2대 1입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전류의 비 I1 대 I2는 저항의 역수야. R1분의 1대 R2분의 1입니다. 그 계산 안 해도 3분의 1대 6분의 1이니까 최소 공배수 얼마 곱해주면 돼요? 6 곱해주면 답은 몇 대면 2대 1입니다.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풀면 돼요. 알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렬 연결로 이용하는 것은 과전류가 흘렀을 때 화재가 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퓨즈라든지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라든지 그 다음 화재 경보기가 직렬로 연결된다면 병렬은 우리 각 가정의 전기 배선도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체 전류는 직렬이지만 각 방으로 나누어지는 건 병렬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꺼져도 다른 가로등이 켜져야 되니까. 그리고 병렬로 연결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게 각 가정의 전기 배선도와 멀티 대비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65쪽에 남아있는 문제 11번, 14번, 15번 한번 해보세요. 얘는 어렵지 않아서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확인합시다. 마지막 작은 네모 상자부터 시작해서 65쪽에 있는 아이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65쪽에 작은 네모 상자 첫 번째.
저항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직렬 연결일 때는 전체 저항은 증가하지만 전체 전류값은 뭐하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열쇠. 직렬 연결일 때는 무슨 값이 일정합니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합니다. 전류값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 R1은 R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니까 많이 연결할수록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전체 저항이 증가합니다. 증가. 자, 그 다음에 저항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 저항의 거리는 무슨 값이 일정합니까? 전압값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병렬로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감소하면서 과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 마지막, 병렬 연결한 저항이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면 각 가정에서 전기기구의 연결은 무슨 연결로 되어 있어야 된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야 동일한 전압이 걸려줍니다. 자, 11번. 직렬 연결에 해당하는 것은 직, 병렬 연결에 해당하는 건 병이라고 써달래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전압이 같습니다. 병렬 연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 저항에 오르는 전류값이 같아요. 전류값이 같을 때는 무슨 연결이다? 직. 그래서 직렬 연결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연결하는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져요. 전체 저항이 쭉쭉쭉 커집니다.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 그 다음 연결하는 저항이 크면 클수록 많을수록 전체 저항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무슨 연결이다? 동렬 연결. 요렇게 해주시면 11번의 답이 끝났고요. 그 다음 14번. 전기회로에서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가로등, 멀티탭, 건물의 전기 비선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리을, 비읍이 병렬입니다. 마지막 15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연결에 대한 설명에 OX예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O. 그 다음 연결한 전기기구마다 각각 다른 전압이 걸려서 큰일 나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모든 가전제품이 220V야. 그런데 콘센트에 연결할 때마다 전압이 다르면 얘가 뭐 하겠어요? 병신 삐꾸 됩니다. 가전제품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압은 항상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아니요? 연결하는 가전제품의 저항에 따라 전류값은 달라져요. 같은 세기의 전류 안 흐릅니다. X. 그 다음 전기기구 한 개만 사용할 때도 모든 전기기구의 전원을 켜야 되는 병신이죠. 화장실 갈 때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방에 불이 다 꺼지고 내가 하나 끌 때마다 다 꺼지면 우리는 전쟁 납니다. X예요. 그래서 OX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서요.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69쪽에 12번 문제, 13번 문제, 14번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풀어봅니까 하면 13번과 1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3번과 14번. 저항이 순서대로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졌어. 그리고 전류는 주어졌는데 뭐 하래? 단위 환산하래.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13번하고 14번하고 13번은 첫 번째 저항은 몰라. 14번도 저항 몰라. 저항 모르는데 뭐 구하래? 전압 구하래.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는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17번. 그래서 13, 14, 17 요렇게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13, 14, 17. 예. 시험은 그 일요일까지만 나와요. 예, 일단은만 나와요. 일단은만. 우리 배운 거.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2단원 끝나고 3단원 끝나니까 2, 3단원 볼 것이고 이렇게 볼 거예요. 다음 달에는 언제? 12월 달에. 12월 달에는 우리가 일요일반이잖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수업 없어요? 일요일 날 수업 안 해요? 1월 1일 날도 일요일이라서 수업 없어요. 됐죠? 알겠습니까? 12월 달에 두 번 빠져요. 25일이 크리스마스고 일요일이라서 빠지고 1월 1일이 일요일이라서 빠져요. 두 번 빠져요. 신나죠? 그죠? 그러면 12월 달에는 그 전주에 시험 보겠죠?
그럼 그때까지 2단원 나가고 3단원 좀 나갔으니까 배운 데까지 시험 볼 수도 있고 2단원만 볼 수도 있는데 2단원만 보면 물리 파트라서 뭐 하겠어요? 짜증나겠죠? 점수 안 나오겠죠? 그래서 3단원에 지구 좀 배워요. 지구하고 달하고 좀 배워요. 그럼 지구 달은 좀 쉽겠죠? 상대적으로. 지구 달을 좀 내야지만 점수가 뭐 하겠어요?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점, 14, 17 한번 풀어봐요. 그래서 연말에 여행 가는 친구들, 크리스마스 때 여행 가거나 새해에 해돋이 보러 가는 친구들은 25일, 1월 1일 수업 없으니까 부담 없이 여행 계획 잡으셔서 갔다 오셔도 돼요. 보니까 짜증나요? 조금만 머리 쓰면 답 나오는데. 자, 그러면 13번 한번 봐요. 직렬 연결이다. 직렬 연결. 전류값이 모두 같다. 아, 직렬일 때 무슨 값이 모두 같다? 전류값이 모두 같습니다. 일정하다는 게 모두 같다는 거야. 그럼 이제 단위 환산만 해. 200이니까 얼마로? 0.2A. 그럼 여기에도 0.2A. 여기에도 0.2A.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V 구하면 돼요. V는 I 얼이야. 그럼 2V야. 4V 중에서 얘가 2V 먹었네. 그럼 얼마 남아있겠어? 2V 남아있어요. 그럼 R은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R은요? I분의 V예요. 0.2A분의 2V니까 2분의 20이네요. 그럼 얘도 몇 ohm이다? 15ohm입니다. 15. 자, 그러면 기억. 두 저항 모두 200mA의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는 일정하니까 맞아요. 기억. 그 다음 저항 R의 크기는 10Ω보다 작아? 아니요. 10Ω 똑같아요. 그 다음 두 저항 모두 2V, 2V 걸려요? 맞아요. 두 저항에 저항을 하나 더 연결하면 전류의 세기는 뭐 하겠습니까? 저항값이 증가하니까 전류값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보러 갑니다. 가로 안에 주어졌어요. 전류계에서 가는 얼마를 가리키더라? 0.6A를 가리키고 나는 얼마를 가리킨다고 주어졌는가 하면 0.12A를 가리킨다. 자, 그럼 우리는 문제 푸는 열쇠가 이거야. 나야, 나. 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나를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다? V. V는 I 얼이야. 그럼 이제 그대로 적어. 0.12 암페어 곱하기 100 ohm이야. 그럼 얘는 두 칸 뒤로 가니까 12V네요. 아하, 병렬일 때는 얘도 12V, 얘도 12V, 얘도 12V로 같아요. 그럼 이제 12V 나왔어. 그 다음 I는 나누어진다 했어. 얘가 0.12를 먹었으면 얘는 얼마를 먹겠어요? 0.48 먹겠죠. 그런데 뭐만 구하래요? 전압만 구하래요. 그래서 답은 12V.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봅니다. 전구와 저항의 변전시의 연결이 나와. 이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기억하냐 못하냐야. 건전지 하나에 꼬마전구 하나 있어. 그럼 지 혼자 전압 다 먹으면 돼. 그럼 V야. V. 그런데 건전지 하나에 꼬마전구가 나란히 2개 연결돼 있네. 그러면 전압을 나누어 먹으면 돼. 2분의 V, 2분의 V야. 그러면 B도 2분의 V, C도 2분의 V야. 그런데 병렬이야. 그럼 D하고 E는 전압이 똑같아. V, V야. 자, 혼자 있습니다. 건전지 하나에 꼬마전구가 혼자 있어. 그럼 얘는 요거의 전압을 지 혼자 다 먹으면 돼. VV. 자, 그런데 건전지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꼬마전구가 이렇게 나란히 2개 연결돼 있어. 그럼 얘는 저항의 직렬 연결하고 똑같으니까 이 V를 뭐 해야 돼요? 나누어 먹어야 돼. 그럼 2분의 V, 2분의 V를 나누어 먹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정전지가 하나 있는데 꼬마전구가 뭐 돼 있어? 이렇게 나란히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아래 위로 연결돼 있어. 그럼 얘가 V야. 그럼 병렬인데 얘도 V, 얘도 V야. 그럼 전구의 밝기는 전압을 혼자 다 먹는 A, D, E가 밝기가 똑같아. 그 다음 나누어 먹는 누가? B, C가 똑같으면서 얘보다 뭐 합니까?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구가 밝으려면 건전지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구는 병렬로 연결할수록 밝아집니다. 건전지는 직렬, 전구는 병렬로 연결할수록 밝아집니다 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27번 한번 보라 했어요. 요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는 거하고 저항의 병렬하고 연결해서 풀 수 있나 없나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17번의 답은 5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